자, 그러면 소비자 리서치, 소비자 시장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정서적 리서치 역할을 합니다. FGI 심층 인터뷰 등을 로 해서 소비자의 감정과 브랜드 인식 또는 확장에 대한 반응을 파악을 하고 소비자의 내면 니즈를 조금 더 파악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정량적 리서치 활용인데요. 설문조사나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수요를 예측을 하고 제품의 수용 가능성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도출 및 전략 반영인데요. 리서치 결과를 브랜드 포지셔닝과 제품 설계,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반영해서 전략의 적합성을 높여야. 포지셔닝의 전략과 연계를 보면 기존 포지셔닝의 재해석이 필요한데요. 브랜드의 기존 포지셔닝을 재검토하고 확장 대상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일괄된 인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고객이 어떻게 인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포지셔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포지셔닝이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넣어줄 때, 기존의 포지셔닝이 손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연계해야 되는데 필요하고, 신규 카테고리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잘 설계해야죠. 그래서 포지셔닝 맵을 잘 활용합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포지셔닝 맵을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는 고가, 여기는 저가 이렇게 하고 고품질, 저품질 이렇게 나누어서 포지셔닝을 정해주는 거죠. 우리 제품, 이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사와 우리 자사와 어떤 포지셔닝 맵에서 겹치는지 시장 경쟁을 할 때 서로 충돌하는지를 잘 확인해서 브랜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케팅 믹스 조정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피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포피 전략인데 첫 번째 제품, 프로덕트죠. 이 프로덕트는 기존 제품과 연계성, 새로운 고객 니즈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셉, 또 새로운 기능, 아니면 새로운 가격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자, 가격 두 번째는 프라이스입니다. 포피 전략에서 프라이스인데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의 수요 경쟁상을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기존의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브랜드 확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침해가 덜 가면서 시장을 잠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확장을 할 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결정하게 되면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플레이스입니다. 자, 플레이스와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전략인데요. 유통 채널의 다양화 또는 타깃 맞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장 브랜드에 대한 시장 반응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통 채널에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브랜드 확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경쟁 브랜드를 분석하는 겁니다. 경쟁사 분석하는 거는 마케터는 항상 해야 되죠. 그래서 경쟁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포지셔닝 맵을 활용을 해서 주요 경쟁 브랜드의 시장 위치와 핵심 메시지를 시각화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가격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시장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잘 포지셔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포인트를 도출해야 되는데요. 우선 기존의 제품하고 좀 차별화를 하면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잘 분석을 하고 우리 브랜드와 확장 전략에 반영할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잘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도구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릭스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차별화 요소 정의인데요. 경쟁자 대비 우리 브랜드만의 고유한 가치와 메시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시장 내에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분석할 다음 리스크 관리 전략인데요. 리스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스크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브랜드 손상 리스크를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확장 실패 시에 브랜드 이미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각 단계별로 론칭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또는 윤리적 리스크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상표권이나 또는 제품의 안정성, 광고 규제, 법적 요소를 사전에 잘 검토해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매뉴얼과 책임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전사적으로 자 브랜드 확장 전략 수립의 요약을 해보면 먼저 핵심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 시행을 하고 리스크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분석을 보면 브랜드 자산을 어떤 자산을 브랜드를 확장할지 그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경쟁 환경과 내부 역량을 통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확장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더 빠르게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실행을 할 때 포지셔닝을 정비를 하고요. 마케팅 믹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합니다. 또는 시장 조사를 할 때 인사이트를 잘 반영하고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사전에 충분한 리스크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정적이면서 위기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그러면 이제 국내 브랜드들의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삼양의 그 불닭 브랜드,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의 B2B 디저트 제품 출시, 동원 참치 중심의 브랜드의 간편식 확장, 전략 비교 및 공통 성공 요소를 도출하고요. 벤치마킹의 실무 적용 포인트를 자, 삼양식품의 불닭 소스를 확장하는 전략을 한번 볼게요. 핵심 전략은 국내 인기 라면 브랜드 불닭볶음면이죠.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을 기반으로 하는 B2B 및 글로벌 소스 제품 확장이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라면만 판매하던 것에서 소스를 따로 이렇게 포장을 기존에 가지고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소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이 소스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요, 불닭 마요, 불닭 소스, 또는 또 다른 매운맛 형태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라면의 맛의 DNA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편 조리용 소스를 만들어서 마트용 병과 소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서 리패키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과나 인사이트를 보면 글로벌 수출이 증가했고요. 또 SNS 바이럴 효과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챌린지 형태로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운맛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매운맛에 대한 챌린지를 하는 것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극대화를 해서 아주 극초 스피드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많은 그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제품의 포트폴리오에서 다양화의 어떤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 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제품에 큰 변화 없이 잘 확장해 나간 그런 성공 사례라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불닭 소스 제품의 이미지를 지금 불닭이라는 이 로고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거는 스리라차 더 매운 거죠. 그 다음에 불닭 소스 기존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블랙 아니면 마요 이런 것들을 해서 차별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서 조금의 변화를 줌으로써 기존의 맛과 또 다른 형태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리패키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딱 찍으면 바로 그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아주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했고요. 제품의 그 리뉴얼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확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는 방법으로 확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